자,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의 원룸 폭행 소송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지난 5일 새벽 이 여성이 혼자 사는 원룸에서 벌어진 김광수 의원의 이 사건 설명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주시죠.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이게 문제가 새벽 2시에 벌어진 일이고요. 네. 가정폭력 사건으로 이웃이 신고를 해서 경찰에 출동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우리 가끔 언론에서 보도할 때 가정폭력을 웬만해서 주변에서 신고 안 해준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할 만큼 상당히 다툼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해봤더니 집안이 많이 흐트러져 있었고, 네. 또 싱크대 부분에 피자국 같은 것도 있었다. 네. 그래서 가정폭력으로 판단을 하고 실제 김 의원과 이 피해 여성을 집으로 연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물론 김 의원 측에서는 언론에 알려준 것 같이 이 여성이 과거에 선거운동을 도왔던 사람인데 혹시 우울증 증상이 있어서 네. 자해소동을 벌인 것이다라고 했었습니다. 네. 자, 이 사건 당시에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에게 그 상황이 어땠는지 채널A가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연행하실 때 수갑을 채웠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실제로 맞나요? 예. 그러니까 그때 현장에서는 이제 혈흔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그래서 수갑을 채워서 연행했다가 신원 확인되고 하니까 석방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뭐, 여자도 상대들하고 취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피하고 이제 나중에 기다리려고 그런 거죠. 예. 그 여자분은 많이 다치진 않으셨어요? 먹자국도 있고, 천장이 좀 어지러져 있고, 피자국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본인 집은 안 다쳤다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볼 때는, 공정하게, 명쾌하게 수사하기 위해서 일단 김광수 의원을 피해자로 해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예. 자, 양지열 변호사님. 네. 지금 아까 설명하신 내용과 추가된 내용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수갑이 그러니까 있죠. 수갑을 채운 채 현장에서 연행당했다. 네. 자, 국회의원이 새벽 2시에 50대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글쎄요. 자살 위험이 있어서 말리러 갔다라고 했던 해명이 저는 기억이 나는데 네. 근데 경찰에게 수갑이 채워진 채 현행범으로 연행이 됐다. 이 부분이 좀 의심스럽고요. 두 번째, 이 여성이 김 의원을 남편이라고 불렀다라는 진술이 경찰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지간한 상황에서는 가정폭력으로 신고도 잘 안 들어가는데 네. 굉장히 소란스러웠다라고 일단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네. 경찰이 출동을 해봤는데 그랬다는 겁니다. 여성이 살려달라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다. 네. 그리고 현장 상황이 너무 어지러웠기 때문에 이게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우리가 자해하는 정도의 상황이었다라면 오히려 경찰이 왔었을 때 김광수 의원이 도움을 요청했겠지, 경찰에게. 아,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근데 그런 정도로 상황 수습이 안 돼 보이니까 네. 경찰이 그 자리에서 체포를 하지 않았겠느냐, 네. 긴급하게. 그러고 나서 와서 조사를 했었을 때 물론 이제 경찰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술이 많이 취해 있었던 상태라고는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라고 물어봤을 때 남편이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좀 상식적으로 봤었을 때 아무리 김광수 의원 해명처럼 우울증이 있었다거나 자해를 했다거나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네. 이거는 해명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이 최초의 경찰 조사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이 여성은 분명히 본인의 남편이라고 경찰에서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다음 날은 다시 물어봤더니 왜 개인적인 부분을 알려고 하느냐라면서 굉장히 불쾌했다,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떤 관계가 중요하죠. 네. 왜냐면 폭행 사건에 있어서도 원인을 따질 때 두 사람의 관계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광수 의원 말만대로 이거 분명히 이 선거운동 날 도왔던 사람이 뭔가 상태가 안 좋아서 이거 내가 가봐야 되겠다. 갔더니 본인이 자해라고 있었다. 그러면은 김광수 의원은 아무런 잘못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도와주려다가 지금 길을 봉변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네. 무혐의인 거죠. 네. 그렇지만 만약에 두 사람의 다른 이제 이 동기가 있었다고 하게 되면 경찰은 또 수사해봐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피의자로 신분을 보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귀국하면 네. 피의자로 조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이게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지 좀 이따 밝혀지겠지만 진짜 김광수 의원 말이 다 맞다고 하면요, 저는요 그 여자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예요. 어허. 저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현역 의원인데 선거운동원이 남편이다 그랬습니다. 형사들 앞에서요. 이 큰일 날 소리 아닙니까? 배지 떨어지는 소리예요. 다음 선거 딱 떨어지는 소리. 그렇지 네.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날 소리죠. 이런 허위사실 유포했는데. 그렇죠. 언론에다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저라면
진짜 아무 관계도 아니고 정말 도와주러 간 거라면 저는 제가 김광수 의원이라면 그 여자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겁니다. 네. 근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시죠. 만약에 이게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든 경찰 조사가 더 이루어져야 되겠고 김광수 의원이 지금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귀국해서 조사를 받아야 뭔가 나올 텐데 이후 여하를 떠나서 그리고 어떤 게 진실이든지 간에 이런 일에 연루된 자체로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됐다. 윤리위에 회부될 수 있는 그런 사안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결과가 좀 나와봐야겠죠. 아직까지는 뭐 양쪽의 주장만 있고 경찰도 사실은 양쪽 얘기만 들었을 뿐이지 뭐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윤리 제소까지는 뭐 좀 멀어 보이고요. 다만 뭐 이미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사실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많은 거죠.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새벽에 일어난 사건들 그리고 혼자 있는 지지자의 원룸에 가서 그리고 막 서로 굉장히 몸싸움을 하게 되고 또 지지자 남편이랑 또 증언을 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당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좀 손을 그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조금 그런 의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 자체를 경찰에게 좀 들어봐야 되는데 이 김광수 의원이라는 사람이요. 서울에서 활동하다가 갑자기 낙하산 타고 공천 딱 받아서 배지단 사람이 아니거든요. 전주에서 시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의원하고 도의회 의장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럼 지역정가에서 굉장히 오랜 동안 활동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있기가 힘들어요. 더군다나 경찰 관계자들 같은 경우는 김광수 의원의 웬간하면 얼굴 다 알았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뭐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수갑이 채웠다는 거예요. 네. 그럼 체포되고 와서 김광수 의원이 내가 이렇게 현역 의원이야. 그리고 나는 그 선거운동을 좀 도와주러 간 거지. 나도 다쳤잖아. 내가 폭행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일단 풀려났다는 겁니다. 그럼 미국으로 갔어요. 네. 그런데 경찰이 일단 돌아오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아직까지 수사가 나오진 않았지만 경찰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 보면 김광수 의원의 어떤 해명보다는 조금 다른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나. 네. 현역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김광수 의원의 말이 맞겠지라고 하면 이건 피의자가 될 사안이 아니죠. 도와주러 갔다가 나는 봉변당한 건데. 네. 그런데 아직까지 피의자로 일단은 보고 있다는 걸 보면 뭔가 경찰이 김광수 의원의 해명보다는 다른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아니니까 현재 시점에서 네. 그렇게 추측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김광수 의원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잠깐 간단하게 이력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과거에 활동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항상 약자들과 어려운 사람들과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거의 제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관통해왔던 삶의 방식이었고 삶의 모습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죠. 이름을 들으면 그래도 나쁜 말보다는 이렇게 미소가 지어질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자, 6가지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다음 7번째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1위로 꼽은 내용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